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 흠. 이전 시간에 삼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재란 천지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땅이 단단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그 땅을 딛고 사람이 살면서 땅을 경영하고 자연을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이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 속에 들어있다. 즉 육식갑자의 근본 자체가 하나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참 하늘 모르고 참 짓궂은 장난을 하거나 참 날뛰거나 못된 짓을 하고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방지축. 이 말 뜻은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날뛰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말인데, 막상 이 글을 써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천방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방지축이란 말 그대로 천방,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이 축이란 말은 축, 이건 중심이라는 얘기죠. 중심. 땅이 방정한 것은 땅의 중심을 두어서 하늘이 방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왜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느냐는 것은 땅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이 온전히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천지인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방지축 했으니까 천지하면 지가 앞으로 남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가 나오고 지 다음에 인이니까 지방인축이 되겠죠. 즉 이 말은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이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꾸고 꾸며나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지방인축이란 말은 사람이 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땅은 방정하고 가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인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천지인. 그럼 요 인이 앞으로 나오면 인방천축이 되겠죠. 인방천축. 예. 그러면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의 중심을 두고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방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도 이렇게 말한 바 없고, 제가 보니까 이 글에 너무나 그 오묘한 그것이 담겨 있어서 내가 이것을 풀어서 천지인에 대입을 해 본 겁니다.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천지분간 없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글자 자체가 하늘천, 모방, 땅지, 중심축, 불대축입니다. 그럼 하늘이 모방, 모란 말은 방정하다, 모양이 반듯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이나 하게 되면 참 품행이 방정화해야 할 때 방자가 모방자의 발을 정자입니다. 방정하다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땅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딱 못을 바꾼 말 아니에요? 천방지축이라. 그러면 땅은 어디다 중심을 뒀냐? 지방인축. 땅이 방정하고 깨끗하고 항상 활기로운 것은 사람들에게 중심을 둔, 즉 사람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관리해주기 때문에 땅이 방정하다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땅이고 사람이 관리를 잘 깨끗하게 한다면 그 땅은 방정하게 깨끗한 땅이 되죠. 관리 안 하고 놔두면 그냥 자연의 나대지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중심은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이 방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사람은 인방천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을 받드는, 하늘의 중심을 둔, 하늘의 밝음을 품은, 하늘의 넓음을 품은, 그리고 하늘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품으면 사람은 방정하다. 모양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늘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돼 변함이 없고 또 끊임없이 생멸을 이어가지만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구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즉 하나가 성장해서 소멸하고 또 성장해서 소멸하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 전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지니고 살아가는 문화와 정신과 을을 품은 정신이라는 거죠. 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지니고 온 그 맑고 밝은 정신을 그 자손들은 끊임없이 이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나만 품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또 을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를 돕고 또 하늘을 아는 그런 세상이 열려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천방지축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날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막상 들여다봤더니 하늘이 방정한 것은 땅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늘을 받쳐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예. 그리고 땅이 방정한 것은 사람이 관리를 잘 해서 가꿔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방정한 것은 하늘을 품고 하늘에 순종하고 하늘의 밝음과 그 넓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근본의 자세다.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물론 달리 배워서 또 어찌 보면 조상들로부터 잘못 익히고 잘못 알려진 것들도 나라마다는 풍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별난 종족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조선의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홍익인간 이화재세의 사상, 즉 두루두루 많은 사람에게 서로 이익이 되게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하늘을 품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미워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 착한 일만 하니까. 손해보는 일만 하니까. 우리나라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대가리 얻어맞고 어깨 쭉지 날아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잘라지고 다리가 잘리고 그 많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으면서 떼놈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일본 놈들의 그 잔인한 아주 시대를 맞아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쳐들어가자, 일본 쳐들어가자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런 놈들이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굳건히 지금 아주 이기고, 정말 많은 어른들이 강인한 정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보여지는 것 말고 안 보여지고 더 이름도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둥과 이제 번개가 이렇게 이제 치잖아요. 천둥과 번개가 치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둥 소리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 따라서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지하의 세계, 저 토굴 속의 그 소리까지도 우르릉 쿵쿵 쾅쾅 하면서 그 소리가 들어가죠. 또 물의 저 아래 해저 바닥에 있는 그 미생물들, 즉 이름도 없는 그 생물들에게도 소리가 전해질 텐데 소리는 약하죠. 그러니까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번개불이 들어갑니다.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빛이 탁탁탁탁 각도 없이 막 꺾이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생물들이 소리를 듣거나 빛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것들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자신 이름이 자신이 나는 이렇게 이름 짓겠어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태어나면 사람의 이름 같은 건 부모가 만들어주죠. 또 어느 식물이나 어느 동물이나 어떤 하다못해 돌의 운석이라도 이건 뭐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고생대에 만들어졌다, 몇 억 년 됐다, 몇 천만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에 알겠어요? 자신들이 모르죠. 다 마찬가지로 천둥 번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즉 이름조차도 없는 미생물들에게 자각 증상을 주기 위해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물론 이제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뭐 천둥번개 쳐도 좀 자연의 현상이구나라고 넘길 수 있지만 좀 못된 일 한 사람들은 경우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저번에 좀 부동산으로 좀 돈도 많이 벌었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예.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가 어딘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거기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을 잘 돌아야 되는데 그래 좀 처음 온 사람들은 좀 잘 모르고 지나쳐서 거기 들어서 빠꾸 해가지고 팻말을 보고 들어오라 했더니 이제 금방 들어가요. 가서 자신이 이제 노가다 나는 이제 하지 말라 했던 얘기인데 자신은 이제 시계포 일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얘기를 드리면 부천, 부평 뭐 이런 쪽의 개발 지역 논이죠, 논. 예, 논을 산 거죠.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미 논바닥에다 선을 그려서 도로가 어디를 하고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것이 다 세부사항이 나와 있던데 사람들은 뭐 신경 안 쓰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싸게 뭐 10만 원, 20만 원 내도 사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지금 거기요, 도로변으로요,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1000배 같은 게 1000배, 1000배.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고. 근데 자신은 중국과의 교역이 있을 것이다. 전자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 어떤 것을 이렇게 감을 잡았던 거지, 이 친구가.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한 거죠. 논 말하자면 누가 팔겠다 그러면 뭐 3만 원, 4만 원, 뭐 비싸봐야 10만 원 미만에 말하는데 서로 이렇게 군데를 말하자면 큰 거는 100평도 되고 500평도 되고 그러니까 형편대로 해서 놨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말하자면 개발한 땅이 있죠.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 거기서 이제 싸게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그냥 계약만 하면 그냥 계약금만 걸고 그냥 계약만 하면 그냥 나머지는 그냥 말하자면 5년 거치 뭐 3년 거치 5년 상한 뭐 이렇게 많이 조건이 편리했다 그래요. 당시에는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장만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러고 이제 토개공 생기면서 서해의 발전을 국가 정책상 드러낸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국가 정책 이전에 이미 한 거의 10년 가까운 거의 한 8년, 9년 전부터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했던 거니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버는 습관,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습관을 들인 것이 뭐냐면 신문에 보면은 국토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이 나오는 지면이 있더만요.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뭐 4차선 돌아가고 뭐 어느 쪽은 뭐 이렇게 길 뚫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들을 어느 신문에 읽는 거 나는 뭐 그런 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 또 신문에서 그것만 찾아가지고 스크랩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 번 거라고 그러면서 스크랩이 나한테 오는 날도 차에 스크랩이 있어서 보여줬어요. 아이고 이렇게 두고인데요. 당시에 2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자기 집에 가면 이게 6권인가 더 있대. 총 8권이래요. 그래서 한 40년 가까운 시간을 정리한 거라 그래요. 그 용어라든가 무슨 자유특구지역, 뭐 경제특구지역이라든가 무슨 자연보전지역, 나는 이제 지금도 그런 말을 모르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학교 문이 높아야 똑똑하다?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해서 그 한 줄씩 나는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이다. 그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쪽에 어떻게 그 말하면 땅값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도 계산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IMF의 시절을 겪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 친구가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IMF 때에 말하자면 그 전부터 이제 건설업을 하면서 연립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지어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돈만 모이면은 그냥 어디다 땅 사놓고 땅 사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IMF 때는 정말 노른자의 땅을 샀다 그래요. IMF 때. 왜냐하면 그때는 말하자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은행빚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내서 땅을 사서 많이 했는데 이것이 이제 IMF로 말하자면 자신이 그 자본금 자체가 깎여 먹으니까 말하자면 경매를 갖다 놓고 정말 쓰러져 나오는 때에 말하자면 부천, 부평 이쪽 상동지구 이런 쪽에 그냥 노른자의 땅들을 갖다 말하자면 그냥 쓸어 담은 거죠. 네. 어떤 것은 덩어리 큰 거는 뭐 1,500평짜리도 있고, 뭐 600평짜리도 있고, 400평짜리도 있고, 작아봐야 한 250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한 10개 정도를 잡아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꾸준히 그 빌라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구형 연립을 사서 부셔서 거기다가 이제 빌라 여러 세대 올려서 분양하고. 그렇네요. 센스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참 다 봤어요. 네, 한번 그 빌라 짓는데 봤더니 빌라가 한 150세대 정도 되죠. 세대수로 한 150세대 되는데 당시에 제가 가서 놀랬던 것은 우리가 이제 문 왁구의 어떤 색깔을 칠하면 주로 밤색을 주로 많이 칠해서 문 왁구색을 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친구는 핑크색으로 바꿨더라고요. 문 왁구 자체를. 문 자체 색깔도 그냥 아주 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걸로 갖다 막 발라붙여놓고. 그리고 주방을 여성들이 쓰기 편리하게 거기다 조그만 그 테레비 모니터도 탁 놓고 시계도 놓고 뭐 어떤 기기들을 몇 가지를 설치해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와서 딱 구경하고 편리하거든요. 또 문이 이 집의 어떤 문 왁구의 색깔 이런 것들이 집을 완전히 싹 분위기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고 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야 이 집을 산다. 그러면은 우선 계약금은 그냥 한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 70만 원은 은행 융자로 하고 나머지 20만 원만 주면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집을 내가 30만 원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70만 원은 의장 주택자금 저리자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회에서의 어떤 지식과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어떤 말하자면 재질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만나면 곤지암에서 만나죠. 왜냐면 그 친구 땅이 이천에도 있어요. 이천에 부발 쪽에 있어요. 몇천 평 있어요. 가끔 와서 이제 관리인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오면 곤지암에서 만나기 좋잖아요. 그럼 나도 곤지암 가고 곤지암도 소머리과 같이 한 그릇씩 먹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 돈 버는 재질은 있는데 남을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관계는 안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즉 그 부인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호의적이라면 이 친구도 함께 나가는데, 부인이 꽉 틀어잡고 있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누구를 뭐 혹평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또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 세상은요,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것이고, 또 모르는 것 같은데도 들여다보면 또 알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묘미 아니에요. 하여간 1년에 자신이 내는 세금만 해도 몇 억 된다는 거예요. 세금만. 그렇게 하고 참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벌었었지만 열심히 세금 열심히 내는 친구입니다. 내가 칭찬해 주죠. 참 너는 다르더라. 우리가 20대 중반에 자기가 시에 수선하던 그 친구가 노가다 한다고 할 때에 나는 그랬거든요. 야, 송충이 솔리 먹어라. 만약에 그 친구가 내 말 듣고 그 시계포를 했으면, 시계포 문 닫았잖아요. 왜? 전자시계가 얼마나 싼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계 문 닫아버렸죠. 근데 지금은 다시 복고바람이 불어서 시계 수리점, 말하자면 기술자들은 또 아주 잘 팔립니다. 그러나 일반 시계 수리점은 거의 없죠. 예전에는 골목골목마다 있었어요. 그만큼 시계가 아주